형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NBA 저녁 조합표 올킬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3.2배당 적중을 하면서 수익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영상 이거 분석했던 내용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틀 경기는 포틀 프렌의 언더를 보겠다. 둘 다 맞았으니까 뭐 메인이 뭐였건 간에 언더였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주력 조합에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블 경기는 제가 분석할 때 분명히 그랬습니다.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리블이 굉장히 흐름이 나쁘기 때문에 두 경기 연속 휴스턴 피닉스전에 야투를 좋게 기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9.5, 10.5 이렇게 기준점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지금 필라델피아가 리바운드 꼴찌 팀이라고. 오늘 국내 해설자도 똑같은 얘기 했죠. 필라델피아가 리바운드 꼴찌라고. 그래서 이거는 리바운드를 압살을 당하면은 클리블랜드가 그래도 마이너를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근데 이거를 좋게 보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도 경기가 3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간 거죠. 전 사실 멤피스 오바보다는 멤피스 마인을 더 좋게 봤었단 말이죠. 그래서 샬럿 언더랑 묶어왔던 거였고, 결론적으로 클블이 저도 질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는데 졌고, 나머지는 뭐 멤피스 마이너바, 포틀 프레네 언더, 근데 3경기 중에 2경기를 언어바 핸디를 다 맞춘 거니까 충분히 잘했다라고 봐야겠죠. 자, 내일은 경기가 14경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MLB 시즌 마냥 정말 많은데, 저도 분석을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다 찾아가면서 분석을 했으니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네소타랑 덴버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고 11월 2일 날에, 오늘 우선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도 조급해하지 않고 좀 그냥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235점이 나오는 해고바 양상 속에서 미네소타가 이겼었어요. 기준점 대비 해고바였습니다. 제일 주목할 점은 덴버의 지금 미친 불꽃 핸드입니다. 최근 5경기 오펜레이팅 1등, 팀야투 3점 성공률 모두 1등. 덴버가 가장 공격을 잘하고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때는 클블이 줄곧 1등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는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오락가락하는데, 이 흐름을 눈치 싸움이죠. 결국에는 지금 어느 팀이 지금 마인을 잘 찍어줄지, 오바를 잘 찍어줄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적중률이 상승하는 원동력인데, 오늘 멤피스 마인의 오바를 제가 주력 조합에 둘 다 갔었고, 직전 경기 엊그제는 덴버 마인의 오바를 둘 다 갔었고, 이런 것처럼 멤피스랑 덴버는 제가 충분히 핫핸드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덴버는 지금 미친 핫핸드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리고 미네소타도 최근 3점 흐름이 좋아요. 지금 5경기 3점 성공률 2등입니다. 덴버가 1등이고 미네소타가 2등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3점을 최근에 가장 잘 넣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거죠. 자, 결장 이슈를 좀 살펴보면 디빈첸조 결장 확정,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가 GTD 상태로 지금 인저리 리포트에 올라와져 있는 상황입니다. 덴버는 뭐 몇몇 진짜 쩌리 애들 뭐 아웃떠 있는 거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핵심 애들만 온전하면 돼요. 덴버는 지금 자말머리라든지 뭐 이런 뭐 지금 마이클 포터 주니어, 요키치, 이 3명만 결장 안 뜨면은 저는 전혀 이 흐름에 지장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월 29일 다소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때 박스 스코어를 좀 살폈습니다. 미네소타가 3점 차로 승리한 경기였는데 효율로서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효율이 뭐냐? 야투 효율. 야투가 훨씬 더 잘 들어가서 이겼다라는 거죠. 이날 미네소타의 팀 야투가 52%, 3점이 43%였어요. 이 정도면 평소에 미네소타보다 월등히 슛이 잘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에드워즈랑 랜드리가 둘 다 고점 있는 날이었단 말이죠. 둘이 합쳐서 52득점 합작. 반면 덴버는 요키치의 효율이 평소보다 아쉬운 날이었음에도 주전 요키치, 에런 고든, 자말 머레이, 크리스찬 브라운 4명이 되려 플러스 마진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나
벤치 쪽 마진에서 다 뜯겨 먹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날에 웨스트브룩이 굉장히 못한 날이었고, 이날 그리고 이 리바운드 경쟁에서도 덴버가 2배 이상으로 앞선 경기이기도 했어요. 결국에 딱 덴버가 리바운드도 이렇게 압살을 했고 주전들 플러스 마진 기록했는데 진 이유, 벤치 쪽 싸움에서 마진을 많이 빨렸다라는 점. 그리고 미네소타가 주전 싸움 상황에서도 기어코 역전을 허용하지 않은 거는 이 아주 야투가 잘 들어간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라는 걸 좀 캐치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덴버는 이때와 달리 11월 달에와 달리 지금 어느 팀과 견줄 수도 없을 수준의 매우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핫핸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덴버가 어느 정도냐면은 9경기 연속 팀 야투 40%, 48% 이상. 그러니까 NBA에서 50% 이상을 기록하면은 와, 미친, 정말 잘 공격 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9경기 연속 48% 이상, 이거는 사실 정말 진짜 매우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날의 미네소타전, 11월달 미네소타전에는 45%도 기록을 못했었거든요, 덴버가. 그래서 지금 덴버의 야투 효율이 48% 이상만 기록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9경기 연속 기록하고 있듯이 48% 이상만 기록했어도 미네소타한테 3점 차로 때려 죽어도 안 졌을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덴버 승 마헨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이게 어찌됐건 약정배입니다. 기준점이 높은 경기가 아니에요. 2.5, 3.5 이 정도 수준의 정배당 게임이라서 저는 덴버의 지금 미친 핫핸드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오바를 보는 이유는 양 팀의 맞대결 페이스도 빠르지 않았는데 덴버 경기는 지금 언더 못 가요. 얘네가 지금 공격을 제일 잘하는 팀입니다. 오펜레이팅 1등 팀. 그래서 덴버 경기는 무지성으로 그냥 오바 볼만합니다. 댈러스랑 보스턴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 없었고 전 시즌 NBA 파이널에서 양팀 맞붙었죠. 보스턴이 4승 1패로 우승을 했는데 5번 경기 모두 언더였습니다. 전 시즌 정규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보스턴이 이겼었고, 이때는 플레이오프랑 파이널 경기랑 달리 좀 비교적 다득점 양상의 경기가 2번 더 나왔었단 말이죠. 제일 주목할 점은 최근 오클라호마 상대로만 딱 골라서 승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고 있는 댈러스. 그러니까 댈러스가 상성적으로 오클라호마한테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도 오클라호마가 댈러스한테 지면서 탈락을 했고, 그죠? 이건 업셋입니다. 전 시즌에 오클라호마가 서부 1등 팀이었고 댈러스는 더 하위권, 오클라호마 대비해서 순위가 낮은 팀이었는데 업셋을 당한 거예요, 오클라호마가. 그리고 올 시즌 정규 시즌 맞대결도 돈치치가 이 3번의 맞대결 중에 3번인 2번의 맞대결 중에 제가 알기로는 2번 다 돈치치가 없었거든요. 확실합니다. 이거는 없었음에도 댈러스가 2번 이긴 거 보면은 댈러스가 그냥 오클라호마한테 무조건 강해요. 상성적으로. 최근 진짜 기복의 대명사, 그러나 패배한 뒤 분노 모드는 꼭 나오는 보스턴. 보스턴이 직전 경기 졌다. 레이커스 전에 졌잖아요, 직전 경기. 그러고 나서 다음 경기, 지고 나서 다음 경기는 무조건 반등을 해주는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이 대략 한 달 동안 6번의 패배, 굉장히 많은 패배를 허용을 했으나 연패를 허용한 적은 아예 없었어요. 한 달 동안 6번이나 패배를 당했는데 연패는 안 당했다라는 겁니다. 최소 5번은 다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빡친 모드가 발동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댈러스 돈치치 라이블리 마샬 포엘 결장을 하고 제이든 하디랑 탐슨이 GTD로 격상을 했는데 얘네는 출전 예측이 어렵고 직전 경기 결장을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오더라도 제이든 하디가 나오면은 오바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가겠죠. 그죠? 얘는 수비 안 되고 전형적으로 캐치앤 슈터 중에 한 명이니까. 그리고 보스턴이 오늘 아침 새벽에는 안 떠 있다가 아침에 데릭 화이트가 GTD가 되었습니다. 퀘스천업을 상태인데 예측이 안 되고, 솔직히 데릭 화이트가 1월 달에 너무 부진했다 보니까 결장하더라도 이거 보스턴이 또 데릭 화이트 결장 매우 큰데 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크게 안 들어요. 보스턴은 직전 레이커스한테 왜 졌느냐,
팀야투 38.5%, 3점 34.1%, 져야 되는 야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리바운드나 턴오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슛을 못 넣었습니다. 전형적으로 보스턴이 최근에 한 달 동안 6번 패배했다 그랬잖아요. 이 6번 패배한 공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야투율을 꼬라박아 갖고 진 거예요. 이렇게 거의 여자농구 수준으로. 못 넣으니까 진 겁니다. 보스턴이 막 리바운드를 압살당했느냐, 턴오버를 미친 듯이 많이 범했느냐, 이런 경기 거의 없었어요. 야투를 못 넣어서 진 겁니다. 레이커스전 역시도. 댈러스는 직전 오클라호마에게 왜 승리했는가? 팀 야투 53%, 3점 45%. 엄청나게 슛이 잘 들어가긴 했지만 필요할 때마다 오픈 3점은 메이드가 되었고, PJ 워싱턴이 22득점, 19리바운드. 야, 이거는 센터가 아닌데도 이런 스탯을 기록한 것 자체가 완전히 미친 활약이었죠. 존재감 거의 넘버원. 근데 PJ 워싱턴이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에서도 밈이에요. 스가가 유일하게 PJ 워싱턴만 만나면 작아지는구나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PJ 워싱턴이 이상하게 스가의 프라이머리 디펜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PJ 제가 봤을 땐 스가 담당 일진이 아니라 오클라호마만 만났다 하면 PJ 워싱턴이 그냥 미친듯이 빨딱 섭니다. 다만 댈러스는 보스턴에게 정말 큰 벽을 느꼈던 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 시즌 정규 시즌 2번도 다 졌고, 그리고 플레이오프 파이널에서도 4승 1패로 쪽도 못 서고 그냥 반지를 냉큼 빼앗겼고. 제가 목 상태가 오늘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보스턴은 귀신같이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 대량 득점을 꼭 해온 팀입니다. 이번 달 내내. 그래서 저는 이 빡친 모드로 먹고 사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스턴은. 댈러스는 최근 솔직하게 잘한다 얘네. 지금 흐름이 좋다.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 사실 안 들죠. 딱 오클라호마한테만 골라서 이긴 거예요. 뉴올리언즈, 샬럿 같은 하위권 팀한테도 댈러스는 실점 관리를 못하면서 꼬박꼬박 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마인메인으로 서브너 오바 볼게요. 보스턴 빡친 모드 믿고. 브루클린하고 마이애미 경기는 솔직히 양팀 지금 둘 다 못하잖아요. 그죠? 자, 12월 24일 양팀 맞대결 마이애미 홈에서 15점 차 핵언더 205점. 자, 브루클린의 캠 존스리가 이번 경기 결장을 확정합니다. 캠 토마스는 여전히 결장하고 와포드도 여전히 결장. 디안젤로 러셀하고 벤 시몬스는 GTD 상태고,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징계로 구단 자체 징계로 결장을 확정하죠. 자, 지금 마이애미가 최근 2번 연속으로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포트를 상대로 107득점, 미러키 상대로 96득점. 가장 경쟁력 없는 팀으로 거듭난 브루클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90점도 안 되면서 꼴찌예요. 평균 득점 꼴찌. 최근 5경기 오펜 레이팅도 꼴찌. 그러니까 완전히 브루클린은 지금 지리그급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브루클린 28위, 마이애미 21위로 둘 다 느린 편에 속합니다. 가장 최근 양팀 맞대결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마이애미 홈에서 이날 오늘이랑 똑같이 버틀러랑 테리 로지어까지 좀 결장을 했던 경기였고, 브루클린은 오늘 결장 확정인 캠 존슨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19득점, 이게 최다 득점이었습니다. 팀 내. 가장 주목할 점은 브루클린 3점 38.2%로 이날 마이애미 전에 나쁘지 않은 날이었어요. 3점이 안 들어간 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괜찮게 들어갔어요. 근데 팀야투도 39.3%, 즉 뭐다? 2점 슛 성률이 4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이애미의 디펜스를 전혀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슛감은 나쁘지 않았잖아요. 3점 38% 찍었으면은. 슛감은 나쁘지 않았는데 전형적으로 인사이드에서 시도한 야투가 다 컨테스트가 이뤄지고 이러면서 못 넣었다라는 겁니다. 공격 리바운드도 브루클린이 6개나 우위를 점했던 경기였고, 턴오버도 되려 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15점 차 대패를 당한 것은 오로지 마이애미의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했다는 걸 뜻합니다. 마이애미는 팀 야투 49.3%, 팀 야투도 좋았죠. 좋게 기록한 거고 3점도 40% 이상. 이럼에도 그러니까 마이애미도 충분히 아주 좋은 공격 성공률과 더불어 3점도 잘 넣어줬음에도 205점밖에 안 났으면은 언더. 핸디는 왜 패스하냐?
마이애미 보는 게 당연히 정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애미의 지금 경기력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애들이 그래갖고 저는 그냥 양팀 더럽게 못하니까 그냥 언덕 까고 보는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샬럿하고 뉴올리언즈 경기는 자 상대전적 뉴올리언즈가 4연승 오시마데그는 없었고 양팀 모두 백투백이죠. 자 뉴올리언즈는 올 시즌 전체 백투백 기록을 살필 이유가 없는 게 1월 달부터 이제 라인업이 그나마도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월에 백투백 한 번, 홈온 백투백으로 포트를 만나갖고 100점밖에 못 내면서 19점 차 패배. 그러고 샬럿은 1월에 백투백이 아예 없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경기를 다 본 입장에서 샬럿은 그냥 못합니다. 오늘 코디 마틴도 주전으로 출전을 했었던 코디 마틴이 5분 만에 부상당하면서 라크룸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열심히는 그러니까 샬럿 전체적으로 열심히는 뛰어다니는데 못합니다. 리바운드도 완전 뭐 한 팀이 우세를 점한 경기가 동등한 경기였는데 턴오버도 16개씩 똑같았고 결국에는 전형적으로 해줘야 될 상황에서 해결사가 부재 중이라는 게 가장 오늘 포틀랜드한테 역배승을 당한 그 원흉이었죠. 오늘 경기에서 라멜로 볼, 마일즈 브리지스, 브랜든 밀러는 시즌 아웃이고 그러니까 얘네만의 샬럿만의 빅3가 다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미치치라든지 이런 완전히 뭐 솔직히 가비지 멤버로 나와야 되는 애들이 이번에 기회다 싶어가지고 냅다 딥3도 올라가 보고 풀업 3점도 올라가 보고 하는데 여지없이 1쿼터에도 그나마 뽀록샷 막 4번 연속 3점 성공해갖고 이거 오바 뜨는 거 아니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해관도 푸근한 똥줄 1g도 없는 푸근한 경기였잖아요. 그런 경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뉴올리언즈가 오늘 제가 경기를 봤잖아요. 전반전까지 뉴올리언즈가 8점 차였나 리드 잡고 전반전이 끝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멤피스 마인 사실상 좀 어렵긴 하겠는데 이거 멤피스의 홈 마인 미친 본능이 좀 살아나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멤피스가 후반전에 오늘 루크 캐너드는 진짜 제가 옆에 있었으면 진짜 뽀뽀합니다. 와 루크 캐너드 제가 옛날부터 루크 캐너드 칭찬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NBA 샤프슈터 중에 루크 캐너드가 이지방이에요. 넘버원이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라인업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네 셋이 지금 라멜로 볼이 질병 이슈라든지 이러면 주사 맞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손목 부상이거든요. 라멜로 볼은 오늘 부상 결정했던 이유 자체가 손목입니다. 마일즈 브리지스도 어찌됐건 질병이 아니라 신체적 부상 이슈예요. 그럼 얘네가 백투백에서 저는 출전할 가능성보다는 또 오늘같이 좀 나쁜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를 것 같거든요. 제 예상이지만 우선 이 경기는 당장에 메인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봐야죠. 우선은 새벽까지는 라인업 상태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경기인데 만약에 똑같이 3명 다 얘는 확정이고 밀러는 라멜로 마일즈 브리지스 또 결정한다? 뉴올리언즈면 아예 저는 충분히 들어가도 되는 경기라고 좀 봅니다. 애틀하고 토론토 경기는 리턴 매치죠. 이 경기는 하루 쉬고 홈원전 그대로 리턴 매치인데 올 시즌 맞대결 2번이나 있었는데 1승 1패 직전 경기 토론토가 역배승을 해내면서 1승 1패가 됐죠. 2번 모두 240점 이상 나는 오바였습니다. 자, 제일 주목할 점 첫째는 이 애틀란타가 3연패에 빠지면서 급격히 나쁜 분위기를 보여주는 팀이 되었습니다. 애틀란타는 올 시즌 3연패만 벌써 4번째예요. 근데 이 슈나이더 감독이 앞전 이 3연패에서 연패를 스탑시킨 적이 그러니까 연패를 끊었다라는 거죠. 벌써 3번이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틀란타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는 4연패인데 3연패를 기록한 게 벌써 이번까지 해서 4번이라고요. 앞전 3번이나 3연패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모두 3연패 상태에서 연패를 스탑시켰다라는 겁니다. 토론토는 지금 5경기 4승 1패로 오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토론토한테 최상의 고점을 좀 타고 있는 흐름이죠. 승리한 팀들도 골스, 보스턴, 올랜도, 애틀 모두 프로권을 노리는 탱킹 팀들이 아니라는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토론토는 원정에서 9연패를 달리다가 직전 애틀전에 승리를 하면서 이 9연패를 스탑시켰습니다. 이 원정 9연패 과정에서 127점 이상이 8번이었을 정도로 9연패 중에 8번 거의 다 한 거죠. 127점 이상을.
원정에서 실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팀입니다. 직전 이 리턴 매치 1차전에서도 애틀랜타한테 이기긴 했지만 119실점, 근 120실점을 때려 맞은 거나 다름없었죠. 그러면서 토론토는 지금 원정 경기 한정으로 4연속 오바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이날 애틀랜타는 운도 정말 없었다고 봐야 돼요. 얘네가 토론토한테 역배승을 당한 이유. 주전스한테 센터 카펠라가 돌발 결장을 했던 경기였죠. 카펠라가 GTD도 안 떠있다가 돌발 결장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를 대체해줘야 될 젤런 존슨이가 얘는 빅맨으로 좀 분류가 되는 선수고 유망주 루키인데 애틀랜타에서 1순위 유망주입니다. 제일 얘를 밀어주고 있는. 얘가 애틀랜타 팀에서 최다 리바운드. 센터가 아님에도 얘가 리바운드를 제일 많이 따낸 선수였어요. 근데 얘가 1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라커룸 들어가고 돌아오질 못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전 센터 카펠라가 결장을 했고 젤런 존슨이가 이를 대체해서 카펠라 대신에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줘야 될 젤런 존슨까지 11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 두 명이 돌발 결장한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토론토가 높이 싸움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었던 경기가 되었던 거죠. 1월 24일 불과 이틀 전에 양팀 맞대결을 좀 살펴봤는데 토론토의 야투가 너무 좋았습니다. 팀 야투 58%, 3점 43%. 그야말로 불꽃 핸드였는데 그냥 의외로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는 애틀랜타가 3개 앞섰습니다. 턴오버도 토론토가 5개 더 많았으나 오로지 야투를 잘 넣으면서 승리한 경기였어요. 공격 시도 자체는 애틀랜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애틀랜타가 야투율 차이가 너무 심하다. 팀 야투가 10%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기가 나왔던 거죠. 무엇보다 이 트레이 영이가 쓰레기형 모드였다는 게 좀 가장 컸습니다. 트레이 영이 최근 부진합니다. 3경기 연속 개인 야투 30%대를 기록하면서 매우 차가운 상황이고 직전 양팀 맞대결 페이스 수치는 104로 굉장히 빠른 편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턴 매치더라도 양팀이 템포를 떨굴 팀들은 아니에요. 왜냐? 얘네가 수비의 힘으로 승리하는 팀들이 아니잖아요. 토론토가 수비 잘해가지고 지금 4승 1패. 그러니까 보스턴전은 수비를 잘했는데 그냥 보스턴이 슛을 못 넣은 것도 굉장히 컸고 결론적으로 토론토가 수비지향적 팀은 저 미네소타, 휴스턴 뭐 이런 팀들처럼 수비지향적 팀, 기준점막 210대 줄곧 받는 팀 이런 팀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토론토의 슛감이 매우 핫핸드라는 점. 최근 5경기 팀 야투 3등입니다. 덴버가 1등이고. 그러고 애틀랜타 역시도 저는 이번 경기에서 카펠라는 프로바블 상태로 복귀를 하니까 공격 옵션도 좀 다양해지고 트레이 영도 충분히 좀 반등을 좀 해줄 타이밍이고 그래서 저는 애틀도 충분히 잘해줄 것 같고 토론토도 충분히 잘해줄 것 같다. 그래서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애틀랜타가 기준점을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과도하지만 않으면 애틀 많이 볼게요. 과도하지만 않는다면 클블하고 휴스턴 경기는 이 경기는 좋게 볼 마음은 없고 왜냐면은 클블이 최근에 좀 나쁜 흐름을 탔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솔직히 클블이 팀 야투 50%, 3점 48.1% 잘 넣었어요. 오늘 클블 슛감이 굉장히 좋은 날이었음에도 필라가 3점 54% 찍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날이기도 했는데 자 1월 23일 날에 양팀 맞대결이 있었죠. 불과 이틀 전에. 그리고 클블이 혼자 백투잉 여파가 딸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복수전 볼게요. 그냥 클블이 올 시즌에 보여준 것도 많고 올 시즌 최다 연패가 2연패인데 지금 2연패 오늘 필라한테 지면서 2연패를 당한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휴스턴전에 또 지게 되면은 3연패로 올 시즌 최다 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클블이 올 시즌 보여준 게 워낙에 많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서 좀 그래도 흐름을 좀 돌려 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클블승 마엔을 여기 써져 있듯이 기본 이하로 보겠습니다. 뉴욕 세크 경기는 올 시즌 맞대결은 없었고 전 시즌 맞대결 2번 모두 뉴욕 승이었단 말이죠. 한 번은 완전 해건도 한 번은 그래도 좀 다득점 양상. 최근 보스턴이랑 똑같이 기복의 대명사로 거듭나고 있는 뉴욕 닉스입니다. 체력적 여파가 가장 이런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흉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흐름이 정말 좋죠. 1월달 9승 2패인데 연패 허용한 적 없이
1월 달에 치른 모든 경기가 110득점 이상을 기록 중인 세크라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 아무리 수비 좋은 팀을 상대로도 득점을 꼬라박는 경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묶여버린 팀이 하투 막 40%대 초반 이하, 3점 막 30%대 초반 이하, 이런 완전 쓰레기 하투를 기록할 한 적이 세크라멘토 한 달 내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올 시즌 서부팀 상대로 딱히 강하지 않은 뉴욕 닉스, 서부팀 상대로 7승 6패. 자, 뉴욕은 동부에서 최상위권에서 노는 팀이기 때문에 7승 6패면 다소 아쉽죠. 평균 득점 115점입니다. 뉴욕이 최근 보스턴과 마찬가지로 반등의 아이콘이거든요. 1월달 내내 이 팀 야투 46% 이하를 기록한 경기, 다음 경기에서는 야투 반등을 꼭 일궈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마냥 이번 역시도 반등해 내면서 득점을 잘해줄 타이밍이에요. 직전 브루클린 전에 이기긴 했지만 야투는 굉장히 정말 꼬라박으면 46% 기록을 하고 3점은 거의 20%대를 기록하면서 100점도 못 넘겼죠. 자, 제일 중요한 점은 최근 5경기 페이스 수치 가장 템포가 빠른 팀은 세크가 1등이었고 뉴욕이 꼴찌였습니다. 1등과 꼴찌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어느 팀 템포에 장단을 맞춰질지는 뜯어봐야 압니다만 제가 느낀 건데 뉴욕 경기를 보면서 얘네가 이기고 있으면 개 느려집니다. 얘네가 샤클락 무조건 다 써요. 얘네가 이기고 있으면은 뉴욕이 이기고 있으면 지공 오질나게 때리고 지고 있으면 얘네 지공 안 해요. 역전하려고. 그러니까 뉴욕이 이거는 만약에 내가 오바를 좋게 보고 싶다. 그럼 세크 역배승을 같이 보는 게 맞거든요. 세크가 치고 나가줄 것이다. 뉴욕 상대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금 1월달 내내 110득점 이상 다 기록하고 있는 세크가 충분히 이 뉴욕 수비 좋은 뉴욕 상대로도 제 몫을 다 해줄 것이다 라고 보면은 세크 프레네 오바 보는 게 무조건 맞는 경기란 말이죠. 저는 세크 프레네 오바 보겠습니다. 기본 이하로 전 세크가 뉴욕보다 최근에 흐름 자체도 훨씬 좋다라고 봐요. 성적 자체도 마찬가지고 멤피스랑 유타 경기는 이거 오바 충분히 좋게 볼 만한 경기예요. 왜냐하면은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은 10월 24일 완전 시즌 거의 개막 당일 아닌가요, 이거? 개막전 2경기 빼고, 다음. 그 정도로 시즌 완전 개극 초반에 펼쳐진 경기였어가지고, 정말 참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당시 250점 완전 해고바가 났다라는 점. 주목할 점은 멤피스 혼자 백투백인데, 멤피스는 1월달에 백투백 한 번 치렀고, 원정 백투백으로 골스 원정 가서, 234점 남아서 패배, 오바였습니다. 유타가 지금 5연속 오바를 기록 중이란 말이죠. 이 과정에서 1승 4패. 얘네가 뭐 대량 득점을 잘해줘가지고 오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량 실점을 많이 하고 3번 연속 지금 123실점 이상 허용. 원정연전 4번째 경기인데 앞전 3경기 싹 다 오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연속 오바 타고 있겠죠. 멤피스가 1월달 이후로 9오바 3언더. 압도적인 오바 성향. 그러니까 멤피스는 지금 대놓고 오바만 오늘도 뉴올리언즈랑 241점은 약간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런 느낌 좋지만 똥줄 1g 없는 푸근한 오바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멤피스는 압도적인 오바 성향 거의 제일 오바를 잘 내주는 팀 1등이고 유타도 지금 같이 오바 줄을 타고 있는 교집합 데이터가 오바를 명확히 가리키는 교집합 경기입니다. 유일한 오바를 봤을 때 제일 불안한 요소는 이거는 좀 그거 데이터 무시하고 그냥 경기 항상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굴렸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 최근 멤피스가 한창 잘 달릴 때만큼 페이스 수치를 높게 기록하진 못하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 뉴올리언즈전 보니까 충분히 빠르더라고요. 오늘 뉴올리언즈전은 충분히 높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유타가 최근 밖에 많은 모습을 꽤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좀 탱킹팀답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이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바 가는 입장에서 유타가 막 최선을 다해서 수비하는 것보다는 공격 에너지만 쏟아내고 자기들 몸값 키우려고 스탯 찌지리지 탈라고 그런 모습을 좀 바라죠. 그러고 이 존 콜린스랑 마카레니가 복귀하면서 높이가 좀 높아졌죠. 유타의 핵심 빅맨들이 다 복귀를 하면서 지금 멤피스의 핵심 득점원은 무조건 자렌 잭슨 주니어인데 높이 싸움에서 우위 점하면서 이지한 득점을 많이 기록. 오늘 뉴올리언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타 상대로는 이런 그림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 왜냐? 지금 존 콜린스, 마카넨 이런 덩어리 빅맨들이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유타는 기본적으로 수비 전술 자체가 엉망이고 마카넨 역시도 복귀전에서 캐치앤슛 빈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공 잡자마자 그냥 냈다 3점 그냥 올라가 버리는. 님 보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데 그게 석석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오클라호마 전에. 그리고 지공 빈도도 높지 않은 편입니다. 유타 최근 경기를 보면은 지금 유타의 경기력이라면은 무기력하게 무너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물론 템포가 빨라지려면은 막 15점 차 이렇게 나면은 지고 있는 팀이 템포가 빨라지는. 근데 더 수월하게 오버가 나는 방법은 한 8점 차에서 12점 차, 13점 차 이게 줄곧 유지되는 경기들이 좋거든요. 오버가 가장 수월하게 나는 거는 그러니까 멤피스가 이 정도로 유타를 계속 이기는 그림이 나온다면 당연히 유타도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유타가 지금 멤피스 백투백 껴있는 멤피스한테 무기력하면 30점 차, 40점 차 나는 수준의 통과비식 게임 경기를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유타가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은 충분히 좋았고 존 콜린스 마카는 복귀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라인업 상황에서도 결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타도 충분히 멤피스한테 비빌 만한 경기 메인으로 오바보고 서브는 다소 조심 적어놨죠. 그 이유가 홈 멤피스는 오늘도 저 먹여준 만큼 거의 신앙 수준으로 저는 믿는데 신앙 수준으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전형적으로 멤피스가 홈이니까 서브로 멤피스 많이 적은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멤피스가 지금 자모란트랑 오늘 알다마 결정한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루크 캐너드가 막 주사위 6 나와갖고 오늘 진짜 맹활약 해주면서 마인을 완성해 준 건데 루크 캐너드가 또 터질 거란 보장은 전혀 없고 그죠? 유타가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얘네가 그리고 프렌의 황제기도 해서 저는 이거 사실 멤피스 마인은 접근 안 하면 오바메인으로만 까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골스랑 레이커스 경기는 이건 빅매치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의 완전 평행 이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이커스가 이기면은 골스도 이기고 레이커스가 지면은 골스도 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둘이 같이 오늘은 같이 경기하고 그게 평행 이론이 깨지겠지만 다음부터 둘이 같이 경기 있잖아요. 골스 승, 레이커스 승 묶고 골스 반대, 레이커스 반대 묶어도 최소한의 수익 나올걸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한 몇 달치를 봤는데 계속 평행 이론이 지속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자, 올 시즌 맞대결 한번 크리스마스 매치였죠. 이날의 228점 남수 기준점 대비 좀 넉넉한 인데 기준점이 220.5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바 떴었고 전 시즌 맞대결도 4번 중에 3오바 1언더로 양팀 만났을 때 좀 오바 비율이 좀 높았어요. 제일 주목할 점은 골스가 직전 시카고전에 1쿼터 내내 이거 감시당한 거 아니야? 이날에 제가 이 1쿼터 골스가 이렇게 크게 지고 있을 때 더블 스코어 막 이런 식으로 지고 있을 때 커뮤니티 이거 골스 팬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반응 봤거든요. 야 오늘 망했네요. 오늘 시카고가 미친 고점이네요. 근데 후반에 핵가비지로 골스가 썰어버렸죠. 그러니까 시카고가 지금 이런 팀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도 보스턴전에 의문의 대승을 만들면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좀 과시했다라고 봐야겠죠. 디그린, 쿠민가 결장 확정, 카일 앤더슨 GTD, 레이커스는 추가 결장자 없음. 자, 직전 양팀 맞대결 이 크리스마스 데이에서 양팀 맞붙었었던 이때도 골스 홈이었고 이날 박스스코어 분석이 99%입니다. 일방적인 경기는 아니었고 양팀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접전 구도가 많이 나온 경기였는데 리바운드도 동등한 수준이었고 턴오버는 골스가 3개 더 많았습니다. 커리가 38득점, 개인 야투 50%, 더할 나위 없는 볼륨과 효율을 다 챙겨주는 경기였고 위긴스도 고점, 주사위 최소 5 이상은 나온 날이었고 디그리는 오늘 결장 확정인 드레이먼드 그린은 3득점에 그쳤지만 리바운드를 10개, 공격 리바운드 4개를 따냈을 정도로 충분히 제 몫은 해줘야겠다고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경기의 주요한 점은 레이커스의 제일 핵심 선수가 뭐 르브론이라고 해도 할 말 없고 AD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AD가 7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 사실상 결장했던 경기였습니다. 빵 득점한 상태로 7분 만에 부상 당해갖고 라커룸 돌아오지 못하는 경기였단 말이죠.
사실상 결장했던 경기였고, 그러면서 레이커스의 팀 내 최다 리바운더 오스틴 리브스였습니다. 그 정도로 AD의 빈자리는 꽤 컸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바운드 동등한 수준의 경기였어요. 리바운드 골스가 앞서라고 그런 AD가 없었음에도, 그리고 골스가 팀야투 46.1%로 레이커스보다 딱 1%더 높았던 경기, 레이커스가 이긴 경기였죠. 2점 차로 마지막 오스틴 리버스가 극장 레이업 넣어가지고 경기 끝난. 3점 성공률도 골스가 40%, 팀 3점 성공률 40%, 충분히 평소보다 월등히 잘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졌습니다. AD 7분 만에 나가리 됐고, 커리가 득점 효율, 커리 주사위 6 나온 날이었고, 위긴스도 주사위 5 나온 날이었음에도 졌어요. 모든 원기옥 자체가 골스한테 몰빵된, 골스가 이번 크리스마스 매치에 이거 연패 끊어라 하고 하늘에서 골스한테 떠먹여 줬는데도 골스가 졌어요. 그것도 골스 홈에서. AD가 추정 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레이커스가 직전 맞대결, 올 시즌 맞대결 한 번인데 이 맞대결 자체가 이런 박스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은 레이커스 승 마인 쪽. 서브는 양팀이 많이 만났을 때마다 오바가 많았으니까 오바 적은 겁니다. 피닉스랑 워싱턴 경기는 양팀 상대 전적 한번 올 시즌에 1월 17일 불과 일주일 전이었단 말이죠. 워싱턴 홈에서 123대 130. 워싱턴이 피닉스 상대로 123점 넣은 거면은 충분히 아주 잘했다라고 봐야겠죠. 피닉스 일반승만 했고 워싱턴에 오바 찍혔던 경기였습니다. 제일 주목할 점은 피닉스가 1월 13일 이후로 오랜만에 홈 경기라는 점, 근 2주 만에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홈에서 지금 3연승 중인 상태거든요. 홈 3연승 과정 2번을 120 이상 득점을 했을 정도로 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승률을 과시하고 있는 피닉스죠. 워싱턴이 13연패 찍었는데 이 과정에서 프렌 달성 4번, 즉 9번은 마인을 당했다라는 거죠. 워싱턴이 또 서부 원정연전 5번째 경기입니다. 앞전 4번 중에 딱 한 번 프레는 골스전에 조던 프레 그 미친 드레이먼드 그린한테 죽박 맞고서 복수 혈전 모두 나와가지고 조던 프리가 원맨 캐리하고 프레 찍은 거고, 나머지 3번 그냥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마인 당했습니다. 피닉스 결장 이슈 없고요. 그리고 워싱턴도 결장 이슈가 없습니다. 1월 17일 양팀 맞대결을 보면은 피닉스의 팀 야투가 52%, 3점 48.5%, 더할 나위 없는 공격력이 나왔던 경기였어요. 그럼에도 마인을 못 찍었네. 워싱턴이 팀 야투로 50%를 기록했습니다. 3점 31.7%. 3점은 평소 당연히 워싱턴이란 따라지 팀답게 잘 안 들어간 날이었지만, 워싱턴이 어떤 팀 상대로건 팀 야투로 5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은 매우 진짜 가뭄에 콩나탄 팀인데 피닉스 상대로 50%를 찍은 거는 얘네 기준으로는 아주 고점인 경기였단 말이죠. 오늘 필라델피아 마냥 리바운드 동등, 턴오버 개수도 피닉스가 되려 더 많았습니다. 이날 워싱턴 에이스 조던 풀은 못한 날이었단 말이죠. 시션 조지라는 애가 주사위 6 나와서 벤치로 출발했던. 그리고 개인적으로 워싱턴 식스맨 전체적으로 워싱턴 식스맨진이 마진을 다 벌어와서 프렌을 찍은 경기였어요. 주전들은 마진이 처참했습니다. 다 마이너스 2자릿수. 워싱턴의 주전들은 벤치 싸움에서 워싱턴이 압도했기 때문에 프렌을 찍을 수 있었어요. 이날 양팀의 페이스 수치는 103.5로 매우 빨랐던 편이었습니다. 피닉스 경기 치고는 정말 빨랐던 편이었단 말이죠. 다만 워싱턴은 서부 원정연전에서 딱 골스한테만 야투가 좋았고, 이후 세크, 레이커스, 클리퍼스와의 3경기에서 모두 팀 야투 30%대, 3점 20%대 여자 농구 수준의 야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얘네가 1월 17일 날에 피닉스 상대했을 때와의 야투율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3경기 연속 팀 야투 30%대, 3점 20%대 이거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피닉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쪽. 워싱턴 때문에 언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경기 마지막 경기로 패스합니다. 사실 분석을 좀 디테일하게 가져갔어도 저는 언더 말고는 안 봤을 듯. 이 경기는 클리퍼스 경기는 지금 언더만 보는데 지금 미러키가 오바 장줄 타고 있다가 직접 마이애미전은 끊겼고, 제가 알기로 한 달 넘게 언더를 2번 연속 낸 적이 없거든요.
미러키가 한 달 동안. 그 정도로 미러키가 지금 오바 성향이 정말 강하고, 유타, 뭐 멤피스 이런 애들랑 거의 동급으로 오바 성향이 강한 팀이고, 클리퍼스는 그냥 완전 생 언더 팀이라서 이 경기는 디테일하게 분석해도 어려웠을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솔직히 좋았죠? 뭐 옳기는 못했지만 샬럿 경기 포틀 플래너도 다 맞았고, 클브 경기도 이거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라고 대놓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피력을 했고, 멤피스 경기 멤피스 마이너와 다 맞았고, 그럼 이 정도는 저는 최소한 100점은 안 돼도 90점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해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 성적 괜찮게 영상픽도 영상만 봤어도 충분히 수익을 볼 만한 성적을 기록을 했으니까 따봉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야, 40분